네, 1-5강, 1-5강에서는 이제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행정이라는 말 자체는 일단 국회에서 만들어낸 법률을 실천에 옮기고, 자, 그 다음에 모두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이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것들을 행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행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 그다음에 각종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일, 그다음에 사회적인 질서, 그다음에 사회 복지나 교육 등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자, 행정부의 주요 기능을 한번 살펴볼 텐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고 책임자죠. 그래서 행정부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각부를 관리 감독하고, 행정각부의 장관들은 구체적인 행정사무처리, 각부의 장관은 부서의 업무를 지휘하는데, 자, 이러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에 있는 장관이 국무회의를 이제 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무회의 개최권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대통령과 각부의 장관, 국무총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이제 소스를 주는 거죠. 일종의 이렇게 정책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방향이 낫겠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는 회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긴 하지만 업무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독립성이 요구가 되고, 자, 독립된 기관으로서 세금을 얼마나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를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지를 감시를 해요. 행정감시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관청이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강조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관청이 감사원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습니다.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지니고 있고 또다시 대통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거를 통하여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고요. 자, 대통령은 최고의 지도자이자 이제 국가를 대표할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 담당 부분에서 이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외교사절을 보내거나 외교와 관련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이 하나가 있고, 자, 국가의 정치를 수정해야 될 때 국정을 조정하거나 외교나 국방과 관련 정책을 국민 투표권을 열어서 이제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자,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그 다음에 대법관 같은 것,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서 자,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고,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국가 안전 보장을 내리기 위해서 긴급 명령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또 필요에 따라서 군대를 동원시키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요. 자, 행정부의 대표자로서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정부를 지휘 감독합니다. 총괄을 하고, 자, 국무회의, 아까 국무총리, 대통령, 각부의 장관들이 모여서 필터링을 하는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이끄는 역할, 또 국가의 국군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국군 통솔권이 있고,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법률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의 대표자로서의 대통령 권한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1-5강에서 대통령의 권한, 국가 원수로서 또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앞서서 행정부의 조직과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그 1-5강에서 정리를 해봤었습니다.